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준입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처음이에요. 한 4년 만에. 그동안에는 거의 매년 한두 번씩 정신건강 강좌를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그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과 같이 이제 접할 그 기회들이 많이 없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4년 만에 하게 돼서 아주 감개무량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 이제 정기적으로 할 거니까 있으면은 저도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강의는 세 개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치료저항성 우울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 좀 할 거고요. 두 분, 우리 윤성원 선생님하고 김영경 선생님께서 각각의 그 치료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어떤 식으로 좀 치료를 하면 좋은가, 그리고 여러 가지 약물 치료도 약물 치료인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치료를 하면은 도움이 되겠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치료저항성 제목에 치료저항성 우울증이라고 딱 적혀 있는데 왠지 뭔지 잘 모르겠죠. 모르겠고 좀 저항감이 가요. 글자 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단어를 좀 어떤 식으로 좀 바꾸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까지는 치료정성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울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보통 뭐 다 우울하잖아요. 사람들 우울한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우울증은 우리가 이제 뭐 잠깐 우울한 기분, 뭐 우울하다, 슬프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하루 종일 뭐 2주 이상 지속되는 좀 심각한 정도의 우울증 이런 얘기를 여기 이제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하나, 둘, 셋, 5가지만 적었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는 우울증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뭐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주요 우울장애는 우울증 중에 제일 심한 거죠. 제일 심한 우울증이고 아마 뭐 여러분들이 뭐 경험했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봤을 수도 있고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굉장히 심한 우울증 이런 생각하면 되고요. 지속성 우울증은 요거는 이제 2년 이상 지속되는 우울증이 굉장히 좀 심각하죠. 심각한데 어떻게 보면은 주요 우울 장애가 그 강도가 10이라 그러면은 지속성 우울증 거기서 조금 강도는 좀 약해요. 약한데 장기간 지속되는 그런 병이다 생각하면 되고 월경정 불쾌염 장애는 여성에서만 나타나겠죠. 나타나고 그 월경과 관련돼 가지고 보통 이제 월경이 시작하기 한 일주일 안에 이때는 이제 우울한 것도 우울한 건데 그거보다는 불쾌한 기분, 예민함 이런 것도 주축이 되거든요. 그런 증상들이 이제 주된 증상이 진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젊은 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충동 조절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또 뭐 요새 단어 많이 쓰던데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개념에서 18세 이하 애들인데 여러분들 이제 자녀분들 키우는 분들 계시겠는데 막 화도 많이 내고 항상 이렇게 분노에 차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폭발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이제 자주 나타나는 그 특징으로 나타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사회적 기분 조절 장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울증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우울사파. 우리가 이제 보통 우울하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증상들이 들어갈까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흥미가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뭔지 알겠죠? 이거는 떨어졌고 잠을 잘 못 자고 식욕이 떨어져서 밥도 못 먹고 체중도 빠지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로 잠을 좀 많이 자는 우울증도 있고 많이 먹는 우울증도 있고 식욕이 늘어서 많이 먹고 체중도 늘어나고 이런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무기력감이 아주 특징으로 나타나고 집중도 잘 안 돼요. 그리고 결정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유부단이라고 얘기했는데 결정장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관적인 사고 굉장히 많아요. 많이 많고 심해지면은 죽음이라든지 자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심하면 또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약간 이제 우울한 기분하고 좀 다르다. 근데 이런 거예요.
이러한 증상들이 우울한 기분과 함께 2주 이상 거의 매일 쭉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흔히 우울하다라고 하는 거랑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런 우울 증상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직업생활이라든지 친구관계, 학업, 뭐 대인관계, 가정생활 이런 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우울사파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보기 좀 편하게 그림을 좀 그린 건데 아마 보셨던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항상 똑같진 않죠. 똑같진 않아요. 어떨 때는 기분 좋기도 하고 올라간 게 좀 좋은 거예요. 이 수치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정상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모두 그렇고 그러다가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젊은 분 많이 계십니까? 연인하고 헤어졌어. 아니면 싸웠어. 그러면 사람이 우울해지죠.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웠어.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우울하다가 정상적인 기분으로 돌아오는데, 또 이제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 돌아와요. 그런데 우울증은 뭐냐면은 이 정도가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울증 사파다, 우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우울증 치료 오래 받으신 분들도 항상 물어보는 게, 저 조울병 아닌가요? 조울병 같은 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울증이 심하면은 조울병이 돼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우울증 중에서 이렇게 이제 기분이 아까 이제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 좋아지는데, 이게 어떤 선을 넘어가서 기분이 너무 우울의 반대거든요. 기분이 들뜬다든지 잠도 안 자고 활동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쓰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이때부터는 조울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우울증 얼마나 심하냐?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가 평소에 한 번 앓는다고 해요. 꽤 많죠. 많고 여성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2배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성 우울장애, 2년 이상 우울증이 쭉 지속되는 그런 경우 있죠. 이런 것들은 인구의 한 1.5에서 3% 정도. 여성에서 흔하고 주로 청소년기나 조기 성인기 일찍 발병을 합니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우울증이 많냐 조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2021년에 했거든요. 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7.7%, 남성은 5.7%, 여성은 9.8%가 있다. 평생 유병률.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이라도 우울증을 발병하게 되는 퍼센트, 이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7.7%면은 여기 10에서 15%에 비해서 많은 것 같지는 않죠.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이제 특성은 뭐냐면 2001년도에는 4%였어요. 그리고 5년 후에 5.6%, 그리고 5년 후에 6.7%, 그리고 10년 지나고 나니까 7.7%,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외국 자료랑 좀 비교를 한 건데요. 얼마나 흔하냐 봤을 때 이제 96년도 자료입니다. 보면은 한 평생 유병률이 한 9.2%쯤 되는 것 같고 2003년에는 8.3%, 9%, 2011년에는 보면은 9.8에서 14%이 정도. 아까 이제 10에서 15% 있다고 했죠.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특성은 뭐냐면은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도 비슷해요. 동아시아가 우울증 유병률이 꽤 낮다고 항상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행복해서 그러냐, 안 걸릴 그런 게 있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른 서구보다는 좀 이렇게 가족 간의 결합도 좀 꽤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 오픈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동아시아는 좀 적어요. 아까 우리나라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평생 유별을 보면은 전국 평균 86년도입니다. 3.7, 그리고 2002년에 4.0, 2006년에 5.6, 그리고 11년에 6.7, 21년에 7.9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17년하고 2021년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노란색으로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2017년도 전체 우울증 환자 수가 69만 명이었어요. 그러다가 5년 후에 93만 명. 꽤 많이 늘었죠. 35%쯤 늘은 거예요. 5년 동안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나이대별로 우울증이 얼마나 생기느냐, 이렇게 본 거거든요. 이게 요 연한 주황색은 2017년도, 진한 주황색은 2021년도, 5년 차입니다. 보면은, 모든 연령대에서 다 증가해요. 다 증가했어요. 그런데 특이할 만한 거는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10대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뭐 2배 이상 다 증가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고, 뭐 진료실에서 항상 이렇게 느끼는 거고 병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도 뭐 내가 왜 젊은 나이에 이렇게 됐냐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이렇게 슬퍼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울증은 이제 우리가 이제 경과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치료를 하면은 우울할 때 치료를 하잖아요. 치료를 하면은 대부분은 급성기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초반에 좀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좀 치료 반응이 있고 이제 완치가 됩니다. 완치가 되는데 아마 선생님들 또 우리 환자분들 외래에서 많이 느낄 거예요. 나 이제 다 좋아졌는데 선생님 교수님 치료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환자분 선생님들 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안 된다. 조금 더 치료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속 치료라고 해서 증상이 다 좋아지고 난 다음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통 처음엔 6개월 정도 얘기했는데 지금은 9개월에서 1년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 치료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속 치료라고 해서 증상은 좋아졌어요. 병은 이제 다 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지속 치료를 좀 해야 된다. 다른 의도가 아니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속 치료가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또 나중에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분들은 조금 우리가 예측은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재발 많이 했던 분들, 뭐 가족력이 있던 분들, 여러 가지 특정 증상이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은 1년 치료로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1년 이상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 유병 기간이 굉장히 일단 병이 있었던 기간이 굉장히 깊었던 분들은 좀 더 1년 이상 더 치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치료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뭐 너무 이렇게 염두에 둘 필요는 없어요. 다들 이제 의사들이 그런 거 고려해서 치료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치료 저항성 얘기가 나왔죠. 이게 뭐냐면 치료를 저항한다. 이건 이제 환자가 치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우울증이 잘 안 나는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치료에 저항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 방법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거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난치성 우울증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우울증에 대해서 적절한 약물 치료에도 충분히 나아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해요. 그래서 근데 치료 저항성도 그렇고 난치성도 그렇고 별로 어감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좀 바꾸려고 하는데 뭐 어떤 게 좋을지 나중에 또 의견 좀 주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의는 의사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 정의도 아직은 확립된 건 아니고 좀 변동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는 2개 이상의 항우울제를 충분하게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아. 이러면 이 사람은 치료가 잘 안 되는 분이구나. 난치성 우울증 가능성도 있겠으니까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을 다시 정해야 된다. 정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한 용량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우울증 치료에 허가되는 용량 이내. 근데 이게 참 소량 쓰고 많은 거는 해당이 안 되네요. 그리고 충분한 기간은 최소 4에서 6주. 경우에 따라서는 6에서 8주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는 경우도 있고, 임상에서 우리가 이제 외래에서 치료할 때, 난 약 이렇게 먹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
그 치료를 좀 더 보자 하면서 치료를 쭉 하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충분한 호전이라는 거는 보통은 있던 증상에서 반 이상은 좀 좋아져야지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은 치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치료정성 우울증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우울증 치료의 이 우울증 치료가 왜 중요하냐? 여기 이제 소제목은 왜 치료정성 우울증이 중요한 건데 사실은 우울증 치료 중요성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왜 중요하냐면은 빨리 치료받을수록 치료 반응도 좋고 예후도 좋아요. 경과도 좋고 그래서 이제 완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치료 초기에 호전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연구 결과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치료 시작하고 처음 20 동안에 치료 반응이 있으면 더 치료 호전 효과가 지속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리고 치료 초기에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 비해서 예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호전에 도달하면 그렇지 않은 호전은 됐는데 여전히 좀 증상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 잔류 증상을 얘기했는데 잔류 증상 있는 경우는 76%가 재발하고 없는 경우는 25%가 3배 정도 재발률이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치료가 잘 안 되는 우울증 환자들은 일부는 다시 이제 진단해보면은 조울병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울증 치료가 왜 중요하냐, 치료정성 우울증 치료가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대규모 항우울제 치료 연구 결과인데요. 이게 치료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완치가 잘 안 돼요. 안 돼서 우리가 이제 1단계 치료했을 때 완치율이 높진 않죠. 완치니까 높지 않죠. 37%. 2단계 하면은 안 된 사람들 중에서 31%. 그리고 여기서 안 된 사람들 중에서 3단계 치료하면 14%, 13%. 점점 떨어져요. 이거를 숫자를 계산해 보면 한 30% 정도는 치료 저항성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0에서 50%면 이 사람들이 치료 저항성 우울증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 3분의 1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꽤 많은 수가 치료에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인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는 우울증의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울증은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유전이니까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유전학적인 그리고 사회적, 심리학적 요인이 모두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유전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이 유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걸 거예요. 우울증 있는 가족이 있으면은 우울증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3배 정도예요. 일반인의 2~3배. 이 정도 가지고 유전적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가족력이 좀 있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거죠. 2~3배 좀 많게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원인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소아청소년기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아주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생활습관도 좀 문제예요. 낮밤에 좀 바뀐다든지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우울증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서 이런 뇌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 뇌에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뇌의 기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억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전달 물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꽤 있고요. 뇌 신경세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내부 움직의 면역체계 이상이 있어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 여기 재밌는 그림인데 이게 우울증이 없는 사람들의 해마라고 해서 뇌 특정 부위거든요. 감정이라든지 기억력 관련된 부위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돌기가 있고 수상돌기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러니까 신경세포 전달하는 그런 연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서 서로 물질끼리 왔다 갔다 소통을 하는 거죠. 근데 우울증이 생기면 이런 돌기들이 싹 없어져요. 이렇게 많은데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안 되고 뭐 문제가 좀 생기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울증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돌기들이 막 생깁니다. 생겨서 좀 더 원활한 소통이 되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좋아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치료정성 우울증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염증 반응이 포함되죠. 내분비 면역계의 이상 또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신경전달 물질 이상 그리고 신경세포 가소성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빨리 재생되고 뭐 변화에 대해서 유용하게 대처하고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생긴다든지 내부의 이상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사회적 적응이라든지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막 좋아졌는데 뭔가 이렇게 확실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좋아는 졌는데 계속 스트레스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기존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 중에 직업 생활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좋아져도 그런 스트레스가 계속 있게 되면은 계속 병은 좋아지지 않고 재발하게 되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울증 중에서 조금 일찍 발병한 경우라든지 여러분 증상, 정신병 쪽 증상을 얘기하는데 이런 게 같이 동반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재발을 많이 한다든지 또 치료를 하는데 완벽하게 치료되지 않고 잔류증이 남아있고 이러면은 치료정서를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은 이제 그걸 이제 보기 좋게 예쁘게 한 건데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게 이제 뇌의 시상하부라는 그런 어떤 부위입니다. 부위인데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게 자극이 돼요. 자극이 돼요. 그러면 이게 뇌하수체로 자극을 전달해서 뇌하수체도 과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되면은 부신피질에도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쭉 나오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뇌율의 신경 영양인제 아까 이제 그 어떤 돌기들이 쫙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걸 만들어주고 뭐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쫙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여기 이제 그러면서 해막세가 좀 감소되죠. 이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돼서 뇌 시상하부를 자극하게 되고 점점 이제 악순환이 되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아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일정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부족하게 되면은 이런 그 뇌의 특정 부위에 크게 감소가 되게 되겠고 그리고 또 다시 악순환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치료가 참 쉽지 않은 치료정성 우울증으로 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위는 여기까지 좀 할 거고요.